시청자 여러분,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?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. 저희가 이제 벌써 여러 주 전부터 상법이라는 큰 제목을 갖고 여러 가지 토픽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. 오늘은 좀 약간 너무 법치중적인 세미나에서 좀 폭넓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, 너무 광범위한 토픽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아니면 또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제가 돌이켜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. 자,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항상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의 사업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. 우리 한인들의 지난 70년도부터의 이민 생활상을 들여다본다 그러면은 많이 저희가 소매업에 치중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많이 보시고 또 아실 겁니다. 예전에 그로서리, 리커 스토어를 비롯해서 지금은 이제 많은 의류 쪽의 가르멘트고 하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 있지만은 지금 이제 세대가 이제 저희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트래디셔널한 늘 있어 왔던 그러한 유형의 사업체들은 전반적으로 많은 이 도전을 받는 상황이고 또 항상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제 성공하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.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포드 자동차라든가 하다못해 IBM만 하더라도 오래전에 대기업이었다 할 것 같으면 요즘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, 구글 이러한 사업체들은 의외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대기업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리서치를 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토픽이 늘 대화 가운데 나오곤 합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하는 거는 이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, 또 매니팩처링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, 그리고 이제 또 지난번에 이제 헬스케어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었죠. 자,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테크놀로지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도 너무나 광범위한 우리 테크놀로지가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게 거진 없을 정도가 지금의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게 환경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굴뚝산업, 옛날부터 있어 왔던 굴뚝산업이지만은 어떠한 테크놀로지의 접목으로 인해 가지고 뜰 수 있고, 또 매니팩처링이라는 거는 뭐든지 만드는 것들은 다 이제 해당이 되겠죠.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있었었고 계속 쭉 추진해 왔지만은 요즘에 어떠한 흐름세냐 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또 이 헬스케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의약부터 의료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건강보조식품이라는 말씀도 제가 지난번에 같이 드렸었고요. 네. 자,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누가 시작을 했었을 때, 자, 이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기술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뭐를 만들고 어떻게 하는 것만이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우리가 기술이라고 생각했었을 때
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인류의 문명과 우리의 생활이 변천되고 사업의 유형이 바뀌어지고 한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하지만 기술만으로서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. 항상 기술하고 투자, 돈하고가 같이 이제 연결이 돼야지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어떠한 기술과 어떤 기존 사업체에 그걸 사는 거, 오늘은 사실 제가 이 사고 파는 거, 그러니까 selling and buying 에 대한 얘기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의 주의해야 될 사항들,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의 또 그런 사항들. 사는 사람이라는 건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이 용어를 하나 좀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public company라는 개념이 있고 private company라는 개념이 있죠. public company라는 거는 상장이 돼서 아무나 그 회사의 오너십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를 public company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겠죠. 이게 증권 시장에서 내가 이제 그 스탁을 사고 팔므로 인해서 어떤 그 public company의 그 percentage of ownership을 사고 파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, private company라는 거는 이렇게 상장돼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private party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팔고 싶은 사람한테만 팔고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. 또 한 가지 용어 정리를 위해서 public company가 말고 우리가 흔히 public entit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이 public entity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public이라는 거는 그 entity 자체가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한 공공기관이라는 개념의 public entity고, public company라는 거는 이거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오너십의 컴퍼니지만은 그 오너십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장에 가서 스탁을 사고 파는 거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얘기를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그 투자가들 또 그리고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이 만남이 이루어지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가치 자체가 평가돼야 됩니다. 이거를 우리는 valuation이라고 합니다. 일반 사업체가 아니라 가령 뭐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 했었을 때는 부동산 감정가라는 게 있고, 사업체도 우리가 흔히 일반 뭐 이제 보바샵, 샌드위치 샵을 갖다 사고 판다 했었을 때 역시 감정가가 필요하겠죠. 그래서 매상이 얼마고 나가는 지불 익스펜스가 얼마고 해서 이제 얼마의 돈이 남고 고로 이제 그 이 비즈니스의 감정가가 정해지는 이러한 이 가치 평가가 상당히 많이 객관화되어 있습니다. 부동산 경우도 그렇고 보통 일반적인 그 리테일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, 식당을 사고 팔고 비즈니스 사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트위터 같은 그러한 같지는 않지만은 유사한 그런 사업을 누군가가 시작하고 있었을 때에 그 가치를 어떻게 정해주느냐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제일 큰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지난 20년 동안에 전 재산을 다 탕감해서 3천만 불이라는 돈이 들어갔지만은 오늘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업의 현실은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, 하지만은 이 기술이 투자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상업화됐었을 때에 그 가치는
몇백 배 아니면 몇십 배, 몇백 배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항상 기술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 future potential, 이 장래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크게 두게 되겠고,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그 가치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. 자, 오늘 제가 첫 번째 토픽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valuation이라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제일 흔한 게 우리가 estimate of value, 이거는 대략 한 이 정도치 가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ballpark figure의 대략적인 수치가 되겠고, 또 때로는 우리가 opinion of value라는 것도 있습니다. 이거는 그 제3자를 통해서 그 3자가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한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앞으로의 시장성 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 정도의 가치가 되겠다 하는 그 opinion, 자기의 소견서를 주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. 또 세 번째는 결국 certified appraisal입니다. 이 certified appraisal이라는 것은 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, uniform standard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.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죠. 그리고 이 사업체가 어떠한 사업체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분야의 그 서티피켓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그 certified도 이제 다른 이제 그 부류가 되겠지만은 결국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제일 정확한 방법은 이리 내려가면서가 되겠죠. estimate of value, 대략 이런 가치가 있다로부터, 그리고 이 정도 가치일 거다, 그리고 나는 이 가치라고 certify 한다,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opinion of value 같은 경우에는 그 forensic analysis라고 하는 그 수치에 대한 하나하나 계산이 여기보다 훨씬 덜하고, 그리고 estimate of value는 전무하다는 그런 얘기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듯이 어떤 내가 지난 20년 동안 3천만 불을 들여서 운영해 온 사업체가 지금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, 하지만은 앞으로의 미래 포텐셜은 엄청난 이러한 사업체를 놓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이제 만나서 그 가치에 대한 결국 의논을 갖다 이제 논한다 하는 거가 이제 그 valuation의 기점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사업체들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M&A, Merger and Acquisition, 뭐 A&D, Acquisition and Development 이런 거를 이제 한 회사가 한 회사를 사기도 하고 또 부분적인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이 사업체에 대한 가치가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그게 스타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사업체들을 갖다 사고 팔 때에 어떤 이제 가치라는 그 valuation 말씀은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. 그러면은 우선 이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일반 에스크로나 통해서 그 이 가치 평가가 다 객관화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신정 사업들 또 그런 그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로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
저는 이제 수소수 물을 즐겨 먹습니다.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특히 뭐 출장 중일 때 해외에서 있을 때도 피곤함을 훨씬 덜 느끼고 이제 그렇습니다.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그 하이드로젠 워터의 수소수에 대한 그 제품 자체도 굉장히 생소한 제품입니다. 예전에 있지 않았었던. 하지만 그 또한 역시 지금 이제 우리가 개발해 나가는 기술로 인해 가지고 가능하게 된 그런 모든 얘기가 지금 되겠죠. 이러한 그 사업체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모든 사업체 중에 이건 소매를 포함 다 하겠죠. 매년마다 4분의 1에 대한 사업체들이 사고 팔리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여러분 그 정도까지 많은지를 여러분 아셨는지요? 그리고 이 4분의 1이 사고 팔리는데 50% 이상이 대부분 처음 비즈니스를 갖다가 사고 파는 사람이라는 것 또한 역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사고 팔았었을 때에 발생되는 법적 문제와 손해 문제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또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이제 일이 되겠죠.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사고 판다는 게 그만큼 빈번하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이며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참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고 또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이게 보편화된 현재 그 미국 산업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사업체를 팔라고 했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아니면 내가 투자가를 유치할 때에 어떻게 해야지만이 제일 큰 베네핏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스텝들을 하나씩 한번 좀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팔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기 원합니다.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냐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 깊이를 하나하나씩 헤아려 본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. 우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뭐를 파는지에 대한 리뷰 앤 어나리시스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일반 에스크로 사업체가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. 가령 그 객관적으로 그 가치가 쉽게 평가되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라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지금 쭉 열거해둘 그 스텝들을 전부 다 고수를 하실 필요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아주 유니크하고 특이한 그러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실 것 같으면은 꼭 과연 나의 유니크한 점이 뭐냐 하는 걸 갖다가 다시 검토해 봐야지 된다는 얘기죠.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그 개발한 A라는 기술이 I라는 사업체를 할 때에 유니크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제로 적용은 II라는 사업에 적용이 돼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리뷰 앤 어나리시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기술을 가지거나 발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새로 시작한 사람은 본인이 본 그 비전 자체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 가능성이 무한한 가능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의 그 포커스된 비전으로 이제 가둬두는 경우도 많죠.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지금 이 사업체가 어떤 사업체고 어디에 적용이 되겠다 하는 그 리뷰 앤 어나리시스가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. 이러한 자체 내의 객관적인 리뷰 앤 어나리시스가 필요한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strategic positioning 어떠한 위치에 놓고 누구를 대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러한 그 유니크한 사업을 할 때의 그
그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이나 그 사업을 사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의 정해진 그 네트워크 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신문에 광고 내고 어디 로케이트되어 있는 샌드위치 샵을 팝니다 하면은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무지개수로 많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신문을 보겠지만은 이러한 유니크한 비즈니스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다. 그렇게 하는 게 이롭지 않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위치 그래서 그 strategic한 positioning 이게 그 다음 스텝이 될 겁니다.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내 비즈니스 자체의 가치입니다. valuation.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과연 certified appraisal을 갖다 준비해 놓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 관계의 전문인들한테 그 opinion을 받을 것인지. 물론 이 valuation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하기도 하지만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필요하죠. 그래서 이 certified appraisal 같은 걸 갖다 요청을 할 때는 양쪽을 다 그렇게 가늠하는 것입니다. 가령 우리가 그 약간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상장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한다 할 것 같으면은 한국에서 우리가 퍼블릭 컴퍼니로 상장하는 거는 비교적 굉장히 많이 쉬운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기에서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는 이 상장 프로세스를 거치기 위해서는 유수의 회계법인에서 이러한 certified appraisal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준에서 가치를 정하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상장에 올렸었을 때 이제 투자가들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. 그러니까 퍼블릭 컴퍼니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밸류에이션만큼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확실한 바이어가 나타나지 않았었을 때에는 certified appraisal 하는 것보다 estimated value나 우리가 이제 그 opinion value를 갖다 하는 게 낫겠죠.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만 멈춰야 되겠습니다. 다음 방송 때 계속 이어가서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